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이돌 특집입니다. 빅초이님이 아이디어 내셨잖아요. 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밌는 주제인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그때 딱 얘기하셨던 게 10년 뒤에 윤계상, 10년 뒤에 정려원 될 수 있는 아이돌들. 누가 이들을 이어서 10년 후에 이 스크린과 이 안방극장의 이 주연급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남자 아이돌 먼저 얘기를.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명씩 꼽고 시작해 볼까요? 두 명 중에 너무 고민되는데 저는 도경수. 저도 도경수. 저도 윤계상은 가뿐히 뛰어넘을지 않을까. 도경수. 아 진짜요? 네. 저는 약간 생활 연기자로서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오래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얼굴로서 저는 2PM의 준호. 지금 준호 내가 하려는데 뺏어갔네. 또 같이 하셔도 되죠. 뭐 준호도 있고 지금 가장 또 핫하게 지금 군대에서 나오는데 지금 잡으려고 모두 다 임시완 하는 사람이 임시완이 또 눈여겨볼. 임시완이죠. 네. 벌써 드라마도 결정이 됐고 그렇죠. 영화도 지금 아직 기사는 안 나갔는데 이미 다 결정이 됐고 앞으로 1년 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그럼 임시완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저 변호인이 데뷔작인가요? 네, 영화 데뷔작. 저는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야 젊은 친구가 연기 참 잘한다. 그렇죠. 왜냐면 그 충무로 쪽에도 사실 20대 신인 배우들 중에 막 그렇게 눈에 띄는 배우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 애는 어디 있다가 나온 배우지 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이제 제국에 있었던 걸로 밝혀졌죠.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아니 근데 임시완은 워낙 이게 자기가 연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친구예요. 근데 해품달에 제국의 애들 다 데려와라 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거기 그 오디션을 보다가 그 소속사에서도 키가 약간 작고 그래가지고 연출자가 관심을 보일까 했었는데 얘가 똑 떨어지게 연기를 너무 잘해서 곧장 캐스팅이 됐거든요. 광희도 그 오디션 그러니까 봤나요?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어. 선배 말씀대로라면 광희도 오디션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광희 그것까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진짜 제국의 아이들이 진짜 연기 박형식도 있고 배우 양성소예요. 근데 하여튼 임시완은 나중에 뒷얘기 들어보니까 우선 연기를 할 때 발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발음이랑 이런 같은 발성이 좋아서 거기서 딱 그 사극 연기 시킬 때 다른 애들은 이거를 뭉개거나 잘 못하는데 대본을 줬는데 금방 소화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임시완의 연기자로서 장점은 머리가 되게 좋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좀 얄미울 정도로 명민한데 또 감수성도 이렇게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좋은 연기자가 될 거라고 이한 감독님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해품달로 맨 처음 이제 연기 데뷔를 하고 이게 호평을 받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드라마를 했었는데 저는 아무도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적도의 남자라고 보셨나요? 아니 봤죠. 진짜 괜찮았어요. 아니 거기서 굉장히 굉장히 악역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호소를 있게 연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준혁 아역으로 나왔었거든요. 진짜 그냥 사이코패스예요. 그냥 사람 너무 완전히 악역. 그냥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건데 해품달은 워낙 이제 임시완의 그 외모도 그렇고 되게 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연약하면서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어울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말 연기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건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서 머리가 이제 막 물기에 이제 촉촉히 젖어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이제 하는 연기가 있는데 그거 아직도 진짜 팬들 사이에서는 명장면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저는 이 친구가 연기 잘하는구나. 그 변호인의 고문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숙소에서 팬티만 입고 거울 앞에다 두고 고문신 극대로한 장면을 막 연습하는데 그 같은 멤버들이 지나가다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왜 저러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숙소 생활을
했겠네요. 좀 아. 타고난 것 같아요. 음. 보면 어쨌든 인생작이라고 불릴 만한 게 미생의 네. 장그래 캐릭터인데 그 원래 원작의 장그래가 굉장히 표정도 많이 없고 바둑을 또 해서 그런지 좀 되게 절제돼 있는 그런 되게 표현하기 힘든 뭐 단순히 사회 초년생의 모습보다 조금 더 절제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화면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 출신 연기자가 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과장되게 해서 연기가 어색해지거나 자연스럽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시완은 그런 걸 되게 차분히 좀 절제된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튀지 않게. 영화도 지금 원라인이랑 네. 지금 오빠 불안- 생각 2개 찍었는데 불안당도 있죠. 예, 불안당 역할마다 거기 선 굵게 도무지 신인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안정되게 연기를 해서 처음에 영화 관계자들이 미생에 나왔을 때 얘는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작가주의 감독님들도 지금 굉장히 임시완이랑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단계별로 자기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좀 영리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어쨌든 그 해품달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얼굴에서 나오는 왜냐면 그 정말 배역에 맞는 정말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얼굴 그런 걸로도 되게 화제였는데 그 뒤로 뭐 미생을 하고 이제 최근에 뭐 원라인이나 저기 불안당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얼핏 보면 그냥 맨들맨들하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첫 인상이었는데 이후로 되게 다양한 표정들이 나오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폭을 점점 넓혀가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가 되게 기대되는. 불안당으로 이제 팬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설경구와 임시완의 그 네. 불안당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막 이제 열성 팬들이 이제 임시완을 이제 군대에 보내면서 했던 막 얘기 중에 웃긴 게 나라는 됐고 네 얼굴이나 지켜. 왜냐면 군대 가서 이제 역변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살이 약간 쪘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네. 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임시완은 좀 체급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저는 그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은 불안당을 되게 뭐 괜찮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영화 자체도 뭐 그냥 그랬고 임시완 씨의 연기를 보면서 실망했던 게 그때가 유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불안당 돼요. 저는 좀 더 캐릭터가 강하게 표현되길 바랐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다른 작품에서 했던 그런 선한 이미지가 계속 투영이 돼가지고 선했네. 아니 그런 네. 선한 이미지가 계속 그 캐릭터에서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캐릭터가 되게 강하게 표현되길 바랬는데 쉽지 않아서 좀 더 판무 파탈 같은 옴모 파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화 보면서 그런 느낌은 가졌었어요. 오히려 오빠 생각이 자기 거하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안 잊혀지는데 악몽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한 명씩 안아줄 때 힐링을 하고 마음속에 쌓인 슬픔을 털어내는 장면 그 장면에서 연기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저는 그런 영화는 이제 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임시완 씨는 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미지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선하고 감수성 깊고 또 연약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하지 않나. 원라인에서는 얄미웠잖아요. 아주 얄밉게 그런 편이시니 오히려 신선하긴 했었네. 원라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체급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했었던 이유는 그 발세님이 불안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다 동의가 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친구들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불안당의 역할을 그러니까 배우군을 넓히면은 뭐 이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딱 유한에서만 봤을 때는 임시완이 조금 그래도 체급이 한 단계 좀 높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뭐 연기적인 뭐 기술 그거보다 영화계에서 위상 네, 지금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공 거에서 같은 거. 네. 내공이나 이렇게 다양한 그 스펙트럼에 있어서는 좀 인정을 받고 있죠. 좋은 작품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네, 네. 확실히 미생에서 보여준 연기를 뛰어넘을 만한 아이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도 좋았지만 그렇게 드라마가 좋게 만든 것 중 하나가 임시완 씨의 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그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내공이 있는. 이성민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었나?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자기한테 약간 책임이 있는 일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그
안 울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집에 들어와서 무너지면서 우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 벌써 마음이 또 찢어지네 또. 근데 어떻게 반대로 보면 임시완 씨 자체도 이제 미생을 뛰어넘을 만한 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였죠. 그건 그렇죠. 군대 다녀와서 그게 숙제겠죠. 사실 왕은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간 작품이 그건데 그게 썩 좋지 네, 않았죠. 그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 보니까 정말 별 소녀시대 유나랑 같이 나왔던. 아 그래요? 네. 저 전혀 저는 임시완과 박형식이 되게 대조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네요. 그쵸. 왜냐하면은 박형식은 멜로, 로코, 코미디 이런 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임시완은 뭐 아까 선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선하다는 것보다는 좀 약간 야누스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중적인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임시완이 불안당을 찍을 수 있는데 왜 박형식은 불안당을 못 찍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 박형식의 필모에서 사실 그런 느와르나 액션이 없어요. 박형식처럼 이렇게 팔다리 길고 이런 친구들이 액션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런 걸 선택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아직은 뭐 기회가 옵션에서 네, 없겠죠. 그런 건지. 박형식이 그렇게 연기를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인에서 처음에 그 이진우가 나인? 아역으로 나왔을 때. 아 그랬어요? 네. 나이네? 그때는 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근데 근데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굉장히 연기를 연기 같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고 또 이렇게 도화지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 다양한 역할을 맡는데 기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만났을 때도 되게 착해요. 진짜 착하고 명랑쾌활한 명랑쾌활한 성격이고 거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애기 병사 그 아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네. 저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늘 좀 보면 동생 같은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형보다는 동생. 정말 애기 같은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되게 키도 굉장히 그쵸. 크고 팔다리도 아니 화랑에서가 좀 연기 변신을 했는데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그걸 눈치채지를 사람들 못했는데 그 약간 그 김지수 엄마랑 같이 이렇게 딱 둘이 붙는 대결씬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좀 카리스마 같은 것도 좀 비애감도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연기 성장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야. 요번에 그 여름에 개봉할 배심원이라는 또 스크린 데뷔작을 찍었어요. 거기 문소리 씨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영화 주인공은 박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박형식이 먹힐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 같아요. 박형식한테 법조 장르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슈츠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또 뭐 있었죠? 박형식의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감독에 따라서 정말 극한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 그 상속자들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그 약간 철없는 부잣집 그런 역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박형식 거를 본 게 그 힘센 여자 도봉순이었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사실, 그런 결정적이었죠 도봉순이. 네.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로코도 괜찮았는데 이제 그 작품 다음 작품이 드라마 슈츠라서 좀 놀랬긴 했는데 뭐 슈츠는 어떠셨어요? 저 잘했어요. 거기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는 드라마가 좀 별로여서 그렇지 거기에 박형식의 연기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문득 스스로 깨달은 게 있는데 야 내가 정말 남자 아이돌에는 관심이 없구나. 웬만하면 한 번씩이라도 찾아보는데 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도경수. 아 도경수. 네. 도경수가 이렇게 될지 몰랐죠. 아무도. 저도 도경수를 꼽았는데 저 카트에서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었죠. 아이돌이고 하니까. 근데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도 괜찮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이유로 캐스팅한 게 아니구나. 하는 이제 뭐 흥행을 의식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의심을 했었는데 그때 연기를 보고 가능성이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도경수의 데뷔작 괜찮아 사랑이야. 네. 그때도 거기 임시완이처럼 그때도 그 엑소의 멤버들이 다 그렇게 오디션을 다니는 거예요. 보는데
엑소에 워낙 민낯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작진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 나누기 전까지는 큰 기대를 안 해보다 얘기를 해보고 연기를 시켜보니까 제일 그냥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역할에 찰떡이었던 것 같고 저 이제 도경수랑 한 2번 정도 인터뷰를 해봤을 때 네. 본인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신발을 이렇게 조인성이 신겨주면서 이제 떠나보내고 막 맨발로 막 그 장면에서 정말 엉엉 울었었는데 여전히 그 장면을 되게 꼽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터뷰 때도 그 아까 카트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뭐 부모님한테까지도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좀 크게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카트 때 막 소리 지르는 장면 있잖아요. 살리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그런 해방감 같은 걸 느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도경수 씨한테 사과할 일이 좀 있는데 왜요? 엑소가 데뷔가 2012년 봄이잖아요. 데뷔 직전에 화보를 찍고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인터뷰였죠. 저는 이 친구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좀 이름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인터뷰를 막 이런 골방에서 하는데 수호, 뭐 세훈, 찬열 막 다 알겠고 이제 찬열이구나 막 이랬는데 정말 옛날 옛적 이야기네요. 네, 벌써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정말 이 도경수 씨 같은 경우는 말을 한 2마디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좀 골고루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좀 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경수 씨한테 제가 아마 이 아이돌 활동하면서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되게 소심하게 조용하게 연기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연기하려면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약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끼가 너무 없다. 저 혼자 그냥. 네. 근데 이렇게 도경수 씨가 가장 또 훌륭한. 저도 사과드릴 일이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괜찮은 사랑이야가 나온대요. 그래서 뭐 조인성 이렇게 공효진 이렇게 확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역할로 되게 중요한 인물로 엑소의 멤버가 나온다고 하길래 저는 댓글이 막 다 된 밥에 아이돌 뿌리기 뭐 이런. 그 당시에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나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역할이 롤이 좀 클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진짜 다 된 밥에 아이돌 무슨 제가 막 되게 분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과하셔야겠네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아이돌 뭐 출신 배우 뭐 이런 게 편견이라는 걸 편견이었다고 제 스스로가 좀 깨닫게 된 게 도경수의 그 작품을 보고 나서였는데 절대 조인성의 눈빛이 뭐 밀리지 않고 그렇게 긴장감 있는 어쨌든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걸 소화를 잘 해내는 걸 보고 이제 앞으로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겠다. 도경수 씨가 작품 하나하나 하면서 좀 자신감을 많이 갖고 모든 게 카리스마까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자신감 없는 소년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얘기를 해보면 느끼잖아요. 굉장히 상남자예요. 진짜. 상남자. 그런 거 진짜요? 느꼈는데. 아니 굉장히 이렇게 나눠 보면 섬세하고 여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모든 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지 않고 굉장히 그런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트윈키즈에서 딱 보면은 그 처음에 영화에 나왔을 때랑 다르게 스크린을 꽉 채울 만한 카리스마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배우로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좀 팬들이나 대중들이 되게 큰 즐거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스윙키즈 같은 큰 영화를 어쨌든 주연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반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150억 들어가는 영화에 어떻게 도경수가 주연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투자사에서는 노해가지고 이 투자사를 바꿔서 가면까지 강영철 감독이 고집했는데 영화를 보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윙키즈는 도경수가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과 함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이 되게 좋았어요. 형이 어떻게 보면은 김동욱 씨요? 예? 김동욱 씨? 아니 영화형. 영화형. 형 좋았죠. 형이 또 뭐 작품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고 하지만은 거기서 조정석 씨하고 둘이 케미가 너무 귀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청룡 신인 나무상을 형으로 받았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컷에서 연기 재연 컨텐츠를 찍었었죠.
형이나 도와줄 거야? 뭐 이런 거였는데 형이나 찾아보시기 도와줄 거야? 바랍니다. 뭐 형이나 이거네? 도와줄 거야? 형이나 도와줄 거야? 근데 전 도경수 네. 씨의 많은 그런 매력 중에 특히 뭐 연기에 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눈빛이 항상 영화나 작품을 보면 기억에 남아요. 되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좀 체구가 작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렇게 탁 돌변하고 강렬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부터 됐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실제로 그 시력이 되게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항상 뭐 촬영이나 끝나면 안경을 쓰더라고요. 되게 두꺼운 안경을 쓰는데 그 두꺼운 안경을 뚫고 그 눈빛이 네. 아.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조현수 씨랑 봤던 기억은 있네요. 영원. 확실히 그건 봤던 기억은 있네요. 7호실은 보신 분 없나요? 아 7월 씨 칠월 그것도 씨. 재밌어요. 7호실 봤어요. 괴짜잖아요. 거기서 근데 찌질한 연기의 네네네. 최고봉인 신하균 씨하고 둘이 정말 이렇게 연기 대결을 펼쳐도 절대로 안 밀리더라고요. 아. 그 연기 잘한다는 신학. 그러니까 약간 종합을 해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임시완, 박형식, 도경수 이렇게 세 명의 배우를 얘기했는데 이 세 명 중에서 어떤 뭐랄까요? 폭발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이 세 명 중에서 도경수 씨가 맞아요. 가장 네. 훌륭한 가장 것 같아요. 좀 폭발력. 연기 같은 네. 것도 이렇게 잘 쌓았다가 네. 잘 쌓았다가 그런 중요한 포인트 팍 터뜨리는 그러니까요. 원일병도 그랬고 스윙 아니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모두 다 마음이. 폭발력. 맞아요. 저희가 또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준호. 네, 저는 준호 씨가 정말 그 뭐랄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데뷔 경력이나 뭐 이런 게 좀 오래된 분이긴 한데 뭐랄까요? 연기에 있어서는 정말 좀 백지 같다라는 얘기했지만 사실 약간 진짜 도화지 같은 사람은 준호 씨인 것 같아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얼굴. 약간 현실감이 좀 있어서 현실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오히려 도경수나 임시완이 할 수 없는 네. 캐릭터를 할 수 있어요. 대학 선배 뭐 가령 그런 거라든지 영화 데뷔작이었던 감시자들에서 그 맞아요. 다람쥐 다람쥐 역할하면서 편의점에서 그쵸, 이렇게 그쵸. 알바생 그런 거 맞아요. 잠복근무하는 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다람쥐 역할 할 때도 2PM 배우들이 다 단체로 갔었던 네. 준호가 가장 연기를 하고 싶어 했고 그 다른 그 친구들은 연기에 대한 뜻이 음악의 뜻이 많았기 때문에 준호는 솔직히 말해서 영화 그 데뷔하기 전에도 연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연기자 배우 형들 좀 많이 쫓아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다는 게 준호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좀 확인해봐요. 선배 뭐 유지태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랑 같이 거기 SNS에 계속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그래서 쟤는 연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했는데 역시 그렇게 역시 한국 사회는 인맥을 쫓아가야 되는 게 근데 준호는 정말 동네 양아치도 되고 또 굉장히 모범생도 되고 다양한 그리고 사극도 돼요. 협녀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협녀도 네. 나쁘지도 않고 남궁민 씨랑 찍은 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 드라마. 김과장 김과장. 가격도 맞아요. 가능하고 또 그냥 사랑하는 사이 거기에서 맞아요. 동네 그냥 양아치도 양아치. 잘 맞고 어떤 거에 갖다 놔도 다 이렇게 되게 아니 근데 잠깐만 좀 짠하지 안정돼 있어요 이게 짠하잖아요. 연기가 짠하죠. 진짜 꾸준히 자기 갈 길,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왔던 네. 것들을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요란하지 않게 맞아요. 요란하지 않게. 확실히 뭘 맡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좀 느껴지는 어떤 기본반이 이상은 되는. 다른 좀 아쉬운 분들도 살짝 언급하고 갈까봐요. 사이코메트릭 그 녀석 이게 아. 진영이라는 진영 좋은 것 괜찮죠. 같아요. 갓세븐의 진영. 갓세븐의 진영. 아, 갓세븐 진영. 갓세븐 아. 진영 연기 잘하죠. 명필림에서 만든 영화 눈발에서 연기가 되게 눈발에서 좋았어요. 인상적이었는데 네. 금동인가 은동인가 은동아 사랑하는 사랑하는 은동아. 거기에서 딱 그 주목을 받고 이번에 주연을 맡았는데 첫 회에서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또 한 명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인피니티 발전상 주고 싶어요. 네. 김명수. 아, 정말 발전상이죠. 발전상 주고 싶어요. 정말 발령 격언이 처음 나왔을 때 대표적인 뭐였죠? 발령기였잖아요. 발령기. 네. 저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가 그 비와 크리스탈에서 그 연기가 정말 짤로 돌아다닐 정도로 부자연스러웠는데 사실 뭐 도경수, 임시완 사실 약간 천부적인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김명수 배우는 처음과 지금이 너무 발전한 게 많이 보여요. 네. 틈틈이 계속 쉬지 않고 출연했어.
그러니까 연기가 늘더라고요. 작년에 방송된 고아라랑 나온 미스 함무라비에서 주연을 해도 괜찮았죠. 되겠네 네. 하는 게 딱 음. 느껴질 정도. 네, 그게 군주라는 사극 작품 때부터 확 좀 음. 터닝 포인트를 삼더니 네, 네. 이제는 좀 약간 배우라는 이미지가 크게 음. 대중들 사이에 잡힌 것 같아요. 저는 미스 함무라비에서 고하라 씨랑 같이 나왔던 남자 배우가 엘 씨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그 드라마 그냥 조금씩 배우? 봤는데 거기서는 어. 이름을 김명수라고 네. 나왔었어. 이준도 있죠. 엠블랙의 이준. 그래 이준 씨 빼먹을 뻔했네. 이준은 영화 되게 잘하는 정말 연기 잘하는 잘하죠. 배우였어요. 네, 네. 근데 배우는 배우다. 거기서요. 이제는 뭐 아이돌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 완전 배우라고 볼 수 있는. 풍문으로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준은 그 처음 본 게 닌자 어센신에서 네, 맞아요. 저도 그때도 훌륭했죠. 정지훈보다 연기를 저도. 아역이 더 잘하는 것 같았어. 저도 그랬었어요. 정지훈 씨 때문에 봤는데 오히려 이 아역 배우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지?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죠. 그게 이준 씨였다는 걸 한참 후에 알았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계속 시키지 않는데 그룹 활동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시켰었죠. 그 배우는 배우다. 거기서 맞아 연기 잘했어요. 약간 캐릭터가 약간 사이코틱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 혼자서 연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후반부였나 그랬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인상 깊었어요. 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그때 이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배우겠구나. 저도 그 영화 보고 딱 이제 꽃 뇌리에 남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 주말 드라마 군대 가기 전 아버지가 이상해. 맞아. 거기서 굉장히 연기가 디테일하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가족도 화목한 거 보고 왜 자기는 저게 없는지 막 되게 질투 어리면서 서운하고 그런 감정 되게 디테일하게 잘해서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 쟤는. 럭키? 맞아. 럭키도 럭키에서 나오지 그- 않았죠. 네. 그리고 저 한 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두준 씨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네. 식사를 합시다. 네, 정말 인생캐이자 대표작이자 음. 정말 식사하면 윤두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 마지막 시즌이 조금 망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그 되게 어쨌든 식사를 합시다가 좀 트렌디한 드라마였어요. 좀 시작을 할 당시에는 이렇게 혼밥 뭐 이런 이슈들을 끌어모아서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혼자 사는 그런 남자 맛집 블로거 역할이었죠. 그거를 너무 잘 했고 생활 연기. 생활 연기 쪽으로는 근데 그 식사 시리즈는 괜찮았는데 그 김소연이랑 찍은 또 드라마 그 라디오 로맨스. 거기서는 약간 그 셀러브리티 톱스타 역할로 톱스타로 나왔었잖아요. 나왔죠. 네. 그건 그런 게 조금 참 어색하게 그런 블링블링한 역할이 네, 아니에요. 그건-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 식사를 합시다 이후에 좀 행보가 보였으면은 좋을 텐데 그 캐릭터가 너무 잘 맞았던 거지. 마치 그 덕선 저기 해리 씨처럼 그렇죠. 그거 네. 이미지가 너무 세서 사실 조금 다른 걸 하는 게 좀 잘 안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했던 또 다른 진영 그 맞아요. 친구도 연기 잘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름이 거기 그린 달빛에서 거기서도 잘하더니 이번 영화는 솔직히 박성우 뭐 라미란보다 그 진영이 주연공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영화 혼자서 이끌고 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스마트하게 연기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은우도 요새 많이 뜨고 있죠. 얼굴 천재. 네, 강남민. 육성재도 있죠. 도깨비. 육성재. 그리고 이제 차은우 씨는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인상을 못 받았고 그냥 얼굴이 얼굴이 다 했다는 그런 인상이었고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굉장히 자기는 배우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직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은 샤이니의 민호를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네요. 민호는 외모는 진짜 훌륭한데 그 너무 훌륭한 외모가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양하게 도화지 같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얘가 외모가 너무 뛰어나는데 스타성이 완벽하게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은 역할에 캐스팅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장사리 915에 그 곽경택 감독 영화에 거기에 주연을 또 맡았어요. 주연까지? 네. 그리고 민호는 일랑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 그렇죠. 거기서도 네. 별로였죠. 네. 그 문 받는 장면에서 정말 소모됐죠. 민호 씨를 보면 네. 아이돌에 못하는 연기의 표본 같은 걸 볼 수 있죠. 감정이 너무 앞서니까 캐릭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하고 나는 연기를 해야 돼. 그런 걸 보여줄 그래야 해서 자기의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그럴 것 같아요. 의욕이 네. 연기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발연기라고 말을 하는 것 중에 이 발연기의 모든 책임이 사실 또 배우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러니까 첫 작품을 하는 아이돌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쩌면 또 감독의 연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 관계자들 감독님들 얘기지만 아이돌들이 좀 계속 걸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주얼 센터 이 역할하면서 무대에서의 자기도 나름 연기를 해야 돼서 그 습관이 계속 남아 있어서 카메라 연기할 때 그거하고는 다른데 그런 그 멋있는 척 예쁜 척 끼부리는 게 그게 자꾸만 카메라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을 완전히 덜어내야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무대에서 센터에 서고 제일 주목받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 항상 좀 언저리에 있던 그룹에서 친구들이 나중에 연기를 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좀 가장 차이점을 꼽는 게 어쨌든 연기는 되게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고 자기들이 하던 게 퍼포먼스는 되게 짧게 갖고 가야 되는 거가 예, 네. 그거가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었고 또 그 가수 활동할 때는 카메라를 집어삼킬 듯이 봐야 되는 건데 연기는 절대로 카메라를 보면 안 되잖아요. 눈에 네.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가 그런 호흡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극 무대에서 연기 잘하는 분도 영화 맞아, 쪽 맞아. 보면 그렇죠. 고생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하여튼 근데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연기자로 오게 되는 데는 굉장히 선배들의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연기하고 가수 활동을 동시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윤계상 씨 얘기 또 나오게 되면은 이 연기자를 자리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윤계상 때문에 G.O.D가 해체됐다. 그런 식으로 욕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이렇게 오디션을 가도 제대로 이렇게 일반 배우하고 똑같이 안 대주시고 또 너는 가수니까 안 돼. 넌 연기자가 아니잖아. 그런 식의 좀 편견도 되게 많았고 그걸 하나씩 깨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이돌 가수들이 연기하는 거는 좀 인기에 힘입어서 좀 이렇게 유명세 부업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윤계상 씨나 이런 선배들처럼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부업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임해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은 아이돌들도 연기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예전 1세대 때는 진짜 아이돌이 이제 연기한다고 하면 편견을 가진 그대로 결과에 나왔는데 네. 요즘은 좀 많이 맞아요. 발전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돌보다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더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가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전에 뭐 조인성이나 지금의 그런 배우들도 맞아요. 20대 초반이나 그때는 네. 뭐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과 같지는 뭐, 않았죠. 예. 많이 달랐죠.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차은우 씨도 언젠가는 장동건 씨처럼 네.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럼요.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여자 아이돌 배우 네. 준비돼 있죠.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네.